7월의 네 번째 주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7월은 이제 5주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긴 느낌도 들고요. 자, 그래도 그나마 부경 경마장은 마필의 수급 상태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 경마장이죠.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400m 중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마필들이 대부분 이제 기복마이거나 또는 부진마들입니다. 그래서 뭐 향후 발전 기대치나 앞으로의 전망을 좀 밖에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행형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치열한 난타전, 그러니까 자리 잡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어쨌든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거는 뭐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어쨌든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주 흐름을 보면 서울 경마장은 좀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고요. 부경 경마장은 오히려 선입권인 내지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역시 마지막에 끝걸음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기마 경주인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인기마라고 해서 능력마는 아니다라는 거,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이면서 능력마라면 그 마필은 뭐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최근 경주, 특히나 이 하이군 경주에서는 인기는 있는데 능력은 없는 마필들이 의외로 배당판을 주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저 배당 뭐 이런 마필들이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기마 선에서 선전하는 그런 배당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인기마 경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어떤 특정 마필을 딱 찍어서 이 마필은 무조건 돼, 뭐 이런 느낌의 경주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량의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초반에 좀 치열한 난타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면요.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인 이 4번마 스페셜 윈드와 게이트 A점이 있는 1번마 오렌지스타, 이 두 마필이 좀 앞선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닥터 칼리파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입상의 경험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나오고 한 3개월 정도 휴양 후에 6월 달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마필인데, 이 휴양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순발력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승훈 기수를 태웠거든요. 자, 외곽이긴 합니다만 서승훈 기수가 이 편성을 딱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난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다라고 한다면 10번 게이트에서 휘감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10번마 닥터 칼리파가 선행을 간다면 좀 전개는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선행을 가는 이 4번마 스페셜 윈드나 10번마 닥터 칼리파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경주고요. 역시 1400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6번마 구름속 산책이 선입권에서 좀 선전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좀 예상 외로 보는 마필은 이제 7번마 액톤 파워입니다. 자, 이 마필이 액톤 파크의 자마예요. 이 액톤 파크의 자마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순발력이 좋은 그런 마필들이라기보다는 힘으로 뛰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군에서 잘 적응들은 못하는데 뒷심은 좀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다만 이 7번마 액톤 파워는 마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좀 당당한 체구의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이 좀 약할 수는 있는데, 혈통적 기대치로 봤을 때는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진마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편성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윤영석 기수가 다시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마지막에 한 발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최고 인기마가 될 4번마 스페셜 윈드. 지금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김혜선 기수가 지난주에 기승 경주였죠. 그래서 다시 이제 주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서 변화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달라졌고 어쨌든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의 편성 자체가 다른 마필들보다는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조금은 저평가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스페셜 윈드가 초반에 좀 자리 잡기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이 마필은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뒷심이 2400에서 버텨줄 수 있느냐인데 직전 경주에서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직전 경주에 이제 기습 선행을 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이 6번마 구름 속 산책 늘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글쎄 분명히 더 뛸 걸음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 올드 패션드의 자마고요. 480kg대 마필도 상당히 체형도 좋고 좋은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어떤 전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직전에 심석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 중량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다실바 기수가 조금 부진하기는 합니다. 부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기수고요. 어차피 약해진 편성이라면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결국은 인기마의 선전 속에서 복병마가 라스트 추입을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경주로 보여지고요. 게이트 A점을 한거 선행을 갈 수 있는 1번마 오렌지 스타라든가 직전 경주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2번마 용천 등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는 들겠지만 어차피 부진마 경주에서 이 말 저 말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4번마 스페셜 윈드, 6번마 구름 속 산책, 7번마 액톤 파워, 10번마 닥터 칼리파.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 10번마 닥터 칼리파가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1600m. 전체 7마리 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의 완전 부진마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감이 넘치거나 이런 재미가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자,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애증을 갖고 있는 마필 하나 출전을 하고 있죠. 1번마 스타마타.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계속 인기권의 마필이었습니다. 계속 인기권의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을 이제 데뷔 당시부터 이 3번을 내리다 추천을 했어요. 복병마가 됐든 인기마가 됐든 제가 추천을 다 했었는데 거의 바닥에서 놀았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예상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은 분명히 좀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좀 농땡이 기질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성재 기수, 송경훈 기수,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드디어 리딩 자키인 유현명 기수가 고삐를 잡았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편성이 엄청 약해졌거든요. 약해진 편성에서 이 스타마타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 좀 문제가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 자체가 경주거리도 1600m인데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타마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전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7마필의 마필들이 1번마 스타마타를 제외하고는 다 비인기권의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성에서 뛰었을 때 인기가 없었던 마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진마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번마 스타마타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
좀 늦발을 한다 하더라도 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유연명 기수다. 그러면 뭐 볼 거 있으니까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마필이 치고 나가면 뒤에서 붙을 말도 저는 솔직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수를 안 볼 수는 없는데, 저는 1경주에 이어서 이 다실바 기수, 이 다실바 기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6번마 뷰 어메이징,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진마 경주에서는요, 초반에 기선을 누가 제압하느냐, 누가 장악하느냐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랬을 때 이 1번마 스타마타와 6번마 뷰 어메이징, 이 두 마필이 저는 초반에 앞선 진행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스타마타나 뷰 어메이징, 이 조합은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편성이죠. 7마필뿐이 안 나오는 데다가 그나마 보여준 모습 또는 장래 기대치, 뭐 큰 기대치는 아니지만 이 7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 1번마 스타마타와 6번마 뷰 어메이징이기 때문에 저도 이 두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모습에서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한 수 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경마가 능력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복병권에서 보는 말이 4번만 판타스틱 여걸입니다. 자, 뭐 볼 거 없죠? 다 바닥권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마필들이 다 그렇고요. 이 판타스틱 여걸, 이 판타스틱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대부분의 마필들이 순발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 판타스틱 여걸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좀 끈끈하게 뛰는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좀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1600m 경주 거리라면 오히려 4번마 판타스틱 여걸에게는 이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진마 편성에서 크게 기대를 갖고 배팅을 하거나 또는 무리한 배팅은 좀 삼가야 됩니다. 특히나 7마필뿐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1번마 스타마타, 4번마 판타스틱 여걸, 그리고 6번마 뷰 어메이징,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역시 1번하고 6번에 대한 기대치가 이 편성에 있어서는 다른 마필보다는 좀 앞서 있다라는 거고요. 이 4번마 판타스틱 여걸은 약간의 배당을 노리고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상경류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육성 심사 합격마 결정 내역 1200m 단거리 경주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어떤 뭐 타이틀이 조금 붙어 있기 때문에 상금이 좀 높죠. 앞서 열렸던 1, 2경주가 우승 상금이 한 1300만원대 정도 됐는데 이거는 이제 22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주나 또는 뭐 조교사 기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욕심이 나는 경주고요. 이번 경주도 역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그리고 1200m 지금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자, 1번마 장사단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묵발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200m 단거리에서는 조금은 승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2번마 제트캐시가 5월달 경주에서 이제 뒤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져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인기권의 마필이었지만 스타트가 안 됐어요. 자, 결국 이 제트캐시라는 마필은 자력 승부보다는 전개에 있어서 앞선의 마필들이 막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맞빌. 이 정도로 좀 보여지는 맞빌이고요.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에 따라서 아예 바닥권이 될 수도 있고 우승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맞빌로 보여집니다. 자, 3번 마 캔니스는 제가 직전 경주에서 좀 강하게 추천드렸었던 맞빌인데, 이 경주에서 저는 이 캔니스가 좀 선행을 나가기를 바랬는데, 신윤석 기수가 초반 스타트 하면서, 글쎄요, 뭐, 스타트를 아예 못 받은 거는 아닌데, 제어를 잘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로 처지고 말았는데, 물론 이때 편성 자체가 뭐 약한 편성은 아니었지만, 이 캔니스가 만약에 앞선 전개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번 경주도 앞선 전개를 하기가 만만한 맞필은 아니지만, 모준호 기수라면 저는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앞선에 붙여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번마 섹세기는 올해 1월 달에 나오고 이제 한 5개월 정도 쉬고 나왔는데, 이때 분명히 저는 변화가 왔다, 마필이.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마필이 변화가 오면 일단 순발력이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끈기가 있고 근성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스타트도 됐고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 앞에 두 마필이 원체 빠르게 경주를 진행했기 때문에 착차는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마 섹세기 입장에서 이 3착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착하고 2착하고의 차가 어느 정도 좀 벌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선에서 전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좋게 보이고, 자, 제가 이번 경주 능력상으로 가장 높게 보는 마필은 5번마 퍼미라이프입니다. 예,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출주 주기가 길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까지 5번을 나왔던 마필인데, 계속 착순권에 들어오고 좋은 순위를 차지했던 말입니다. I will be free에 이어서 2착 차지했고,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순발력이 좋은 마필인데, 작년 12월달 경주에서 앞선을 나가고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했죠. 외곽 게이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끝걸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인기 1위 마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4개월 만에 나왔던 직전 경주에서 역시 앞선 전개를 했지만 취향 공백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장시간 15주 정도로 좀 쉬고 나오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경주 감각이 살아있느냐죠. 그리고 이 마필이 과연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긴 한데, 요즘 정도윤 기수가 상당히 좀 물오른 기승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퍼니 라이프를 가지고 저는 뒤에서 놀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3번마 캔니스, 4번마 섹세기, 5번마 퍼니 라이프,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2선에서 좀 마무리가 될 가망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세 마필이 초반에 난타전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이 경합의 혼전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2번마 제트캐시의 어부지리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될 마필 중에 하나가 이 6번마 슈퍼크랙입니다. 자,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조금 밋밋합니다.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없고요.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기본적인 끝걸음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어느 하나 내세울 거는 없는 그런 걸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뒤로 돌리는 경주고요. 7번마 하비스트 댄서나 8번마 하만 자양산, 9번마 원더풀 스마티, 이런 마필들까지 보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제트캐시, 3번마 캔니스, 4번마 섹세기, 5번마 퍼니라이프,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2번마 제트캐시가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을 좀 갖고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5번 마 퍼니라이프, 저는 기본 능력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경주 적응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다만 정도윤 기수를 좀 믿어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경주 태역자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이 8번 월드4A와 11번 그린치타가 좀 많은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1번마 글로벌 여신, 2번마 블루캡틴, 5번마 꿈너머, 7번마 올크라운, 10번마 레디 스페셜까지 상당히 좀 혼전기가 있는 경주입니다. 혼전기가 있기는 한데 글쎄요,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인기마 선에서 정리가 될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엉뚱한 말필이 들어오기는 확률상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 이 8번마 월드4A하고 2번마 블루캡틴, 이 두 마필은 지금 승분전을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마필 중에서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감안한다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말은 8번마 월드4A입니다. 자, 일요일날 이제 대상경주가 있죠. 그래서 서울의 기수들이 지금 내려가 있는데 지금 문세영 기수가 이 월드4A에 기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정도윤 기수, 김혜선 기수,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뛰는 그런 마필이고요. 일단 530kg대 아주 당당한 마체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마체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발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장래의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1번만 그린치타는 좀 외곽으로 밀려 있다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실바 기술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8번마 월드4A를 넘어설 수 있느냐죠. 자, 이번 경주 전개를 좀 간단하게 보면 8번마 월드4A가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하는 가운데 11번마 그린치타가 좀 따라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순발력이 있는 5번마 꿈너머.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이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앞선 승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치고 나왔지만 계속해서 외곽 주행을 하면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좀 끝걸음이 무뎌지고 말았는데 다시 이제 1200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차피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외곽에 있다면 오히려 5번마 꿈너머가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세 마필이 어울려져 가는 가운데 7번마 올크라운이 마지막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올크라운도 기본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이제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초반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스타트가 안 되니까 경주가 안 되죠. 물론 1400m 경주 거리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초반에 좀 많이 거리적 손해를 봤기 때문에 따라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가 승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웠던 편성, 지금까지 이 마필이 싸웠던 국산마 입으로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좀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보시면요, 국산마 6분 보별전에서 하늘질주를 이기고 올라온 마필이고 한양 은산삼, 이 마필과 착차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착차는 분명히 있었지만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를 했고 운주스타를 이기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마 올크라운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좀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초반에 거리를 어느 정도 벌리고 가느냐, 그러니까 거리를 어느 정도 좀 좁힐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어느 정도의 거리만 유지한 채 사건에 들어설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고요. 좀 인기도에서 조금 앞서 있을 이 10번마 돼지 스페셜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마 블루 캡틴은 상승세는 좋죠.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10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이고 그게 직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5군 지금 승분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은 이 3번마 머니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준우승을 한 번 했던 마필인데 5군의 승군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싸웠던 마필들이 보면 뭐 유서프라든가 디러블리킨, 알파 성당, 오르다, 매니어게인 이런 마필들과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휴양을 하고 나온다는 거죠. 16주루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좀 4kg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 이 점은 좀 좋아 보이는데, 과연 휴양 이후 경주 적응력이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뭐 이번 경주가 강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그리고 장래 발전 기대치, 즉 상위군으로 좀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번만 머니 케이스는 당일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중요한 마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5번마 꿈너머, 7번마 올크라운, 8번마 월드포웨이, 11번마 그린치탑,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 중에서 역시 8번마 월드포웨이, 제가 이 마필을 지금까지 3번 나온 경주를 다 추천을 했던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의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도 연령 오픈 별점 B형 1600m 중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제가 조금 사심이 들어간 그런 예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많은 인기를 끌 마필이 이제 3번마 OK 선더입니다. 4번을 나와서 우승 1번, 준우승 1번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국산마 5군에서도 이제 입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이제 순발력이 조금은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600이라는 경주거리의 특성상 좀 앞선을 장악하고 나올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좀 끌 것으로 보이는데, 자, 부담 중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4kg가 올라가서 한계 체중인 57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한계 체중 57을 극복하고 압도적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의 의문점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OK 썬더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뭐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입상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혼전 경주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인기마인 5번마 히어로맨. 자, 직전 경주에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면서 4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직전 경주 히어로맨, 제가 추천을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 걸음이라면 저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제가 이 경주를 딱 보고 느낀 느낌은 뭐냐면, 아마 다음번 경주의 히어로맨이 어느 정도의 좀 인기권이 될 텐데, 저는 편성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봤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히어로맨이 생각보다
자기 걸음을 좀 못 냈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기대치를 한 번은 좀 접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도 편성이 뭐 강한 편성은 아니지만 직전 경주보다는 분명히 편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담 중량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손쉬운 전개가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인기마 2번마 바벨 포세이돈. 자, 지금까지 9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그리고 3착 2번을 한 맛들이고요. 최근이 좀 아쉽죠. 상당히 아쉽게 계속 3착, 3착을 하면서 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한 발이 아쉽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아쉽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좀 근성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맛길이에요. 다만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까지 강한 편성은 아니고 최근의 상승세라는 건 또 솔직히 무시를 못합니다. 여기에 서광주 기수, 감량 2.2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맛필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에 좀 이점을 안고 있고요. 자, 제가 노리는 맛필 8번마 대우평정입니다. 자, 17번을 나와서 1착 1번, 2착 1번 한 맛필.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는데 제가 이 맛필을 지금 보는 이유는 페로비치 기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습 선행이 가능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1600m 경주 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력을 좀 갖고 있는 맛필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로비치 기수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뛰는 맛필들에 대한 어떤 기승술이 탁월한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페로비치 기수는 추임마보다는 선행 내지는 선입형의 마필을 더 잘 타고 능력이 없는 마필을 앞선에 붙여놓고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능력은 탁월한 기수입니다. 물론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8번마 대우평정이 과연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느냐인데, 자, 이 앞선 전개를 좀 막을 수 있는 말이 3번마 OK 썬더 정도입니다. 근데 OK 썬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 중량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8번마 대우평정이 좀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번 경주를 좀 사심이 들어간 좀 예상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이유냐면 바로 이 11번마 적도전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경마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11번마 적도전사가 이 3월 25일 경주, 이 경주를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요,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추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마필이 너무 멋있게, 그리고 마지막 끝걸음 강하게 들어왔죠. 그렇다고 뭐 인기 1, 2위였던 마필이냐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인기 중위권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최외곽 게이트에서 스타트가 안 됐는데, 스타트가 느렸어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그 좀 벌어졌던 거리를 치고 올라오는데 거침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한번 딱 봤고, 그 다음 경주에서도 역시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마필들은 뇌리에 깊게 남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승군을 하고 나서 2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걸음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는 맞는데, 국산마 6군 시절에 뛰었던 그 마필들하고 5군의 마필들은 좀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적응력을 좀 길렀어요. 2번을 뛰었고, 그리고 이번 경주가 앞선이 강한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막강한 순발력 갖고 있는 마필들이 나오는 경주의 흐름이 빠를 경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주거리가 1600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오히려 이 적도전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당일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을 것이냐,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경주 자체가 다 혼종구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복병권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적도전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번 경주에서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바벨 포세이돈, 3번마 오케이 썬더, 8번마 대우평정, 11번마 적도전사,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인기마인 5번마 히어로맨은 저는 솔직히 지난 경주의 모습으로 봤을 때 추천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8번마 대우평정의 기습선행, 그리고 11번마 적도전사의 취입 타이밍, 이거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오프 핸디캡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전체 7개 경주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편성 자체도 상당히 재밌고요. 어차피 국산마 4군까지 올라온 마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순발력과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승승장구하는 마필이 나온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혼존으로 흐를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 전개를 그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5번마 글로리킹 기본적으로 보여진 모습으로는 이 마필이 무조건 선행을 갑니다. 순발력이 원체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마 글로리킹이 선행을 가는 가운데 뒤에서 따라붙을 이 6번마 영광의 파워가 어느 정도 앞선의 마필인 이 5번마 글로리킹을 괴롭힐 수 있느냐고요.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 속에서 8번마 남도킨이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을 좀 괴롭힐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 3번마 드로모스나 2번마 청어보스, 그리고 9번마 하늘강자, 11번마 닥터파라오 등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인데 여기서는 지금 5번하고 6번이 강하게 선행 경합을 할 거기 때문에 추입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거의 선의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개는 지금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5번마 글로리킹이 지금 장기 휴양을 하고 30주 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좋은 마필이고 2연승을 거뒀고 혼합 4군에서도 통하는 거는 제시의 꿈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제시의 꿈이 지난주에 들어왔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휴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휴양을 했어도 주행심사 모습이 괜찮았다.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행심사 모습을 봐서는 믿을 수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주행심사에서 가디스문한테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근데 가디스문이 지난주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디스문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심사에서 가디스문을 못 넘어섰다면 과연 글로리킹의 능력을 그럼 강하게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만약에 글로리킹이 정상 컨디션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는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빠르다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리킹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한다는데 만약에 글로리킹이 지금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권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개를 볼 것이냐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마 글로리킹이 선행을 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물론 장기 휴양이긴 하지만 주행심사에서 이 정도의 모습, 그리고 조인권 기수라면 저는 분명히 앞선에서 승부를 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5번마 글로리킹을 어쨌든 선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의 흐름이 빠르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바로 붙일 수 있는 6번마 영광의 파워도 직전 경주에서는 좀 무너지는 걸음을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 직전 경주가 승군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번 경주에서는 글로리킹과 경합을 하지 말고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텨볼 수 있는 마필로 보이고요.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마가 될 9번마 하늘강자. 이 마필은 저는 꾸준함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형구는 벗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착이 너무 많아요. 이착이 많다는 얘기는 이 마필이 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근성을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아쉽긴 한데,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부담 중량이 한 2kg 정도 올라갔다라는 건데, 뭐 490kg대 500kg를 넘나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2kg 올라가서 54가 된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세영 기수가 이 부산까지 와서 또 열심히 탄다. 뭐 열심히 타야죠, 기수니까. 아마 다른 부산 기수들이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 3번마 드로모스가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드로모스가 만약에 이편성이 아니라면 좀 강하게 봅니다. 강하게 보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 드로모스의 포지션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갈 수도 없고요. 선위권에서 따라붙는 전개를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거를 알고 있는 유현명 기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와서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진 걸음으로 봤을 때는 이 드로모스가 편안한 선행을 가지를 못할 것이다. 그럼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 선위권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안에 갇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거든요. 그러면 드로모스가 전개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자, 승군전을 갖는 2번마 청어보스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4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4군에서 통할 걸음이냐 아니냐,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부담 없는 승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최외곽에 있는 이 닥터 파라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승부를 한다면 마지막 끝걸음을 한번 살려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닥권에 납작 엎드려 있을 가망이 높은 막길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저는 글로리킹이 살아났다라고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닥터 파라오가 올라올 시간이 저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앞선을 좀 괴롭혀볼 8번마 남도퀸이나 직전 경주에서 선전을 했었죠. 드로모스를 이었고 했던 이 7번마 골든도 호시탐탐 기회는 노리겠지만 딱 거기까지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전개로 봤을 때는 9번마 하늘강자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부담 없이 뛸 수 있는 말은 2번마 청어보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그 결과의 결론은 5번마 글로리킹이 키를 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이 만약에 정상 컨디션의 마필이라면 저는 이번 경주 흐름 상당히 빠르고 글로리킹이 꽂히면서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붙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청어보스, 5번마 글로리킹, 6번마 영광의 파워, 9번마 하늘강자,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문제는 5번마 글로리킹입니다. 이 마필이 경주 전개에 키를 쥐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7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20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전 두수는 상당히 적고 1등급의 중급 정도 되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혼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이 뭐 최근 걸음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도 있고요. 기본적인 능력 또는 장래, 그러니까 1군에서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상 경주까지도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인기마들의 능력은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마필이 막 능력이 좋다 이게 아니고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마필 출전 두수는 적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1번마 도미네이션, 그리고 4번마 금화 미스틱, 6번마 크레이지 컨티, 7번마 마타이탄, 8번마 투혼의 반성입니다. 자, 근데 이 마필들은요, 솔직히 어떻게 뛸지 모릅니다. 이 중에서 아마 이 7번마 마타이탄이, 이 마필이 원래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이고 앞선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00m라는 장거리에서는 좀 불리할 것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인기마 중에서는 조금 약하게 볼 가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김혜선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제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이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0m 또는 그랑프리 갈리는 뭐 2300m, 과거의 1900m나 2200m, 소위 말하는 최장거리 경주에서요, 선행 선의권의 마필들이 입장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이 4번마 금화 미스틱은 솔직히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큰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이 6번마 크레이지 콘티가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컸던 마필인데 조금 정체기를 거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력하게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8번마 투혼의 반석은 이제 떠오르는 차세대 에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세 수말이고요. 직전 뭐 대상 경주에 나와서 위너스맨, 심장의 고동, 석세스 마초, 히트의 감 이런 마필들과 싸워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초반에 스타트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좀 갇히고 말았는데 어쨌든 안게이트가 별로 좋지 않은 구경 경마장을 감안을 한다면 어쨌든 투혼의 반석이 마지막 추입 타이밍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요 상당히 혼전기가 높기 때문에 마필은 당일 현장에서 압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마필이 출전하는 1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봐야 3조합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마필 정도를 놓고 보든가 아니면 1마필을 놓고 3구멍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습니다. 왜? 인기마 혼전 경주로 올 가망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8마필 중에서 딱 한 마리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마 도미네이션. 과연 이 마필이 당일 현장에서의 인기도가 어떻게 될지가 솔직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직전 경주에 좀 무너졌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기도에서 다른 마필에 비해, 다른 인기 마필에 비해서는 조금 밀릴 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한 4위, 3위, 4위, 5위 뭐 이 정도쯤에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일단 이 마필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이 마필은요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엄청나게 좋은데 그렇다고 끝걸음이 없냐 하면 마지막 탄력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초반에 전개를 어떻게 타느니까 초반에 좀 혼전 상황으로 흐르는 가운데 앞선을 장악하지를 못하면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5월 22일 경주였죠. 투혼의 반석한테 마지막에 추입을 당할 때도 그랬고요.
자, 4월달 경주에서는 석세스 마초하고 아주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석세스 마초랑 같이 붙었었죠. 저는 이 도미네이션이 석세스 마초급의 마필 그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석세스 마초를 만약에 이번 편성에 딱 갖다 놔라고 볼 때 저는 석세스 마초가 당연히 인기만이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1번 맛 도미네이션,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는 거는 게이트죠. 자, 1번 게이트, 안 게이트가 부산주로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1번 게이트의 선행마입니다. 그러면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와서 선행, 기습선행으로 그냥 선행 승부를 한다면 사코너 돌고 페로비치 기수가 안 게이트로 들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 줄로 들어가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끈끈이 버틸 수도 있다. 자, 직전 경주의 이 도미네이션이 인기마였는데 무너졌죠. 이때 크레이지 콘티한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근데 이때는 선행 경합이 원체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초반 스타트가 보통 이마필이 나오는 스타트보다는 조금 안 좋았었죠. 근데 이번 경주에 이 도미네이션을 좀 괴롭힐 말이 이 3번 게이트에 있는 월드컵 정도거든요. 근데 이마필도 뭐 초반에 붙기는 하겠지만 저는 도미네이션이 한 반마신 내지 1마신 정도 앞에서 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미네이션은 저는 한 바퀴 돌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다른 인기마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요 딱 한 마리 1번마 도미네이션 이 한 마필만 딱 추천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결정할 그럴 편성으로 보여집니다.